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지구, 그리고 우리를 감싸고 있는 광활한 우주를 바라볼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이 모든 것이 그저 우연의 산물일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정교하게 설계된 위대한 계획의 일부일까요? 오늘 우리는 과학과 신앙의 경계에서 우리 인류의 존재가 가능하기 위해 얼마나 놀랍고 기적적인 조건들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했는지에 대한 경이로운 여정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장대한 서사시와 같아서 우주의 탄생부터 지구의 역사, 그리고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많은 영혼에게 빛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의 여러 구절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기 이전부터 인류를 향한 구속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고 증언합니다. 이는 우주의 모든 구성 요소, 역사의 모든 사건들이 수십억의 인류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볼 때 우주와 지구, 그리고 생명의 역사는 단순한 물리적 현상의 나열이 아니라 인류라는 존재를 위한 거대한 무대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인류 문명이 번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4가지의 기적적인 조건들을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이 조건들은 인류의 역사바로 이 시점에 정확히 맞춰져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태양은 반드시 완벽한 중년기에 있어야 합니다. 둘째, 지구에는 반드시 빙하기 순환 주기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그 빙하기 순환 주기의 끝자락, 기후가 극도로 안정된 시기에 살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넷째, 우리 주변에는 가까운 초신성 폭발이 없어야 합니다. 이 4가지 조건이 어떻게 서로 맞물려 우리를 존재하게 했는지 지금부터 그 신비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적, 바로 우리의 태양입니다. 천문학자들은 별과 인간 사이에 흥미로운 공통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젊을 때와 늙었을 때 불안정하고 중년기에 가장 안정적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별의 경우는 그 정도가 인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극적입니다. 우리의 태양, 이 별은 젊었을 때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플레어 폭발과 자외선, X선을 방출했습니다. 만약 인류가 그 시기에 존재했다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태양이 늙어감에 따라 그 밝기와 안정성은 다시 급격히 변할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태양의 활동이 가장 안정적인 시기가 바로 지금 태양의 나이가 약 45억 7천만 살이 되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약 5만 년 전부터 시작된 이 극도의 안정기는 앞으로 5만 년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인류가 문명을 꽃피우고 전 지구적으로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짧고 소중한 안정의 창 덕분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를 위해 예비된 시간처럼 말입니다. 태양의 밝기 또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태양은 수소를 헬륨으로 바꾸는 핵융합을 통해 빛을 내는데 이 과정에서 중심부의 밀도가 점점 높아져 더 뜨겁고 밝게 타오릅니다. 지상의 생명체가 처음 나타났던 약 38억 년 전과 비교하면 지금의 태양은 약 20에서 22% 더 밝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적인 빙하기와 연결되는 놀라운 역설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밝고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어떻게 지구의 빙하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 기적, 바로 빙하기 순환의 선물입니다. 지난 80만 년 동안 지구는 약 10만 년을 주기로 빙하기와 간빙기를 오가는 독특한 순환을 겪어왔습니다.
약 9만 년 동안은 지구의 20% 이상이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이는 추운 빙하기가 이어지고 그 후 약 1만 년 동안은 지금처럼 10% 정도만 얼음이 덮인 따뜻한 간빙기가 찾아옵니다. 지구 역사상 이런 규칙적인 빙하기 순환이 있었던 시기는 오직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빙하기 순환이 왜 우리에게 필수적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물과 토양에 있습니다. 수십억 인구를 먹여 살릴 대규모 농업은 빙하기가 남긴 유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지난 빙하기 동안 쌓였던 거대한 빙하들이 녹으면서 흘러나온 물이 오늘날 세계의 거대한 강들을 이루고 비옥한 평야를 적시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젖줄인 20개의 거대한 강들은 모두 히말라야와 티베트 고원의 만년설과 빙하에서 발원하여 인도와 중국, 동남아시아의 광활한 평야에 생명을 공급합니다. 북미 대륙의 미시시피강, 미주리 강 역시 캐나다 로키 산맥에 남은 빙하가 녹은 물에서 시작됩니다. 또한 빙하가 물러가면서 고원의 흙먼지를 바람에 실어 날랐고 이 비옥한 먼지가 북미와 남미, 그리고 아시아의 평야에 쌓여 기름진 토양을 만들었습니다. 캐나다와 시베리아에 펼쳐진 수많은 호수들 역시 빙하가 깎아 만든 작품입니다. 이 호수들 덕분에 연 강수량이 적은 이 지역들이 거대한 숲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빙하기 순환은 우리에게 풍부한 물과 비옥한 땅, 수력 발전을 위한 지형,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 경관까지 선물했습니다. 우리는 지구 역사상 가장 풍요롭고 아름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지금의 태양은 너무나 밝아서 지구의 빙하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역설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세 번째 기적, 거대한 지각 변동의 교향곡 덕분입니다. 마치 거대한 손이 지구를 조율하듯 5가지의 전례 없는 지각 변동 사건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 지구를 냉각시켰습니다. 첫째, 남극 대륙의 고립입니다. 본래 호주와 남미에 붙어있던 남극 대륙이 떨어져 나와 남극점 중앙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로 인해 남극 주변으로 강력한 해류와 바람이 순환하면서 대륙을 냉각시켰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엄청나게 흡수하여 지구 전체의 온도를 떨어뜨렸습니다. 둘째, 그린란드의 융기입니다. 북쪽으로 1000배마일이나 이동한 그린란드는 맨틀의 뜨거운 기둥 위를 지나면서 해발 수천 피트의 고지대로 솟아올랐습니다. 높아진 고도와 북쪽 위치 때문에 그린란드 위에 거대한 빙하가 형성되었고 이 빙하가 햇빛을 반사하며 지구를 추가로 냉각시켰습니다. 셋째, 북반구 대륙의 재배치입니다. 여러 대륙들이 북극 주변에 모여들면서 북극해를 거에 둘러싸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차가운 대륙의 영향으로 북극해에 거대한 빙하가 생겨날 수 있었습니다. 넷째, 파나마 지협의 형성입니다. 약 300만 년 전 북미와 남미 대륙이 연결되면서 따뜻한 태평양 해수가 대서양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 바다의 온도를 낮추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 가장 극적인 사건인 인도 대륙과 아시아의 충돌입니다. 인도 대륙은 지구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인 연간 22cm로 아시아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이 엄청난 충돌의 힘으로 두 대륙 사이에 있던 해저 지각이 솟아올라 세계의 지붕인 히말라야 산맥과 티베트 고원을 만들었습니다. 히말라야 정상에서 바다 생물의 화석인 조개 껍데기가 발견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평균 고도만 7000피트의 티베트 고원에는 남극과 그린란드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양의 얼음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곳은 적도에 가까운 저위도에 위치해 있어 극지방의 얼음보다 4배나 효율적으로 햇빛을 우주로 반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지구가 빙하기 순환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든
가장 강력한 냉각 장치입니다. 이 5가지 사건이 절묘한 시점에 함께 일어나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빙하기 순환도 인류 문명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제 4번째 기적, 황금의 시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빙하기 순환 주기 동안 지구의 기온은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불과 수십 년 만에 평균 기온이 섭씨 10도 이상 급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안정적인 대규모 농업이 불가능했고 인류는 소규모로 여러 작물을 키우며 근근히 생존해야 했습니다. 인구는 적었고 모두가 식량 생산에 매달려야 했기에 기술이나 문명의 발전은 더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약 9,000년 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구의 공전 궤도와 자전축의 미세한 변화를 일으키는 7개의 서로 다른 주기들이 우연히도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서로의 효과를 상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9,000년 동안 지구의 평균 기온은 불과 섭씨 1도 내외의 변화만을 보이는 전례 없는 극도의 안정기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안정기 덕분에 인류는 비로소 농업을 전문화하고 잉여 식량을 생산하며 도시를 건설하고 찬란한 문명을 꽃피울 수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부터 이집트, 인더스 문명, 그리고 우리 한반도의 역사 또한 이 황금의 시대 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9,000년의 안정기가 또 다른 우주적 기적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바로 별들의 침묵입니다. 우리 은하에서는 평균적으로 100년에 2~3번꼴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납니다. 만약 청광년 이내에 가까운 거리에서 초신성이 폭발한다면 그 엄청난 방사선은 지구의 농작물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지난 30만 년 동안 지구 근처에서 23번의 초신성 폭발이 있었습니다. 인류의 조상들은 마지막 빙하기 동안에도 4번에 가까운 초신성 폭발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인류가 문명을 시작한 지난 9,000년 동안에는 단 한 번도 가까운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방패가 우리를 지켜준 것처럼 말입니다. 완벽한 중년기에 안정된 태양, 문명의 기반을 닦아준 빙하기 순환, 그 순환 속에서 기적적으로 주어진 9,000년의 기후 안정기, 그리고 그 안정기를 지켜준 우주의 침묵, 이 모든 것이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계획이 우주가 시작되기 전부터 모든 원자 하나하나에 새겨져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과학이 발전할수록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기적적인 확률 위에 서 있는지를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정교한 설계는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존재가 결코 우연이 아니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창조주의 위대한 목적과 사랑 안에서 태어난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밤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우리를 위해 얼마나 정교하고 완벽하게 이 세상을 준비하셨는지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길